오늘은 어떤 작업을 배워볼까요? 오늘은 선반과 턴밀 작업에서 필수적인 단면 가공 툴패스를 생성해 볼 겁니다. 툴패스를 만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에스프릿에서 툴패스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먼저 가공할 영역의 피처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처를 기반으로 다양한 툴패스 전략을 적용하면 됩니다. 피처?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공할 영역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피처에는 가공 깊이, 최소 최대 반경, 홀, 포켓, 체인 정보 같은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역을 설정한 다음 원하는 전략으로 툴패스를 만들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단면 가공을 위한 피처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먼저 지오메트리 탭에서 점을 생성하여 외경 소재 크기에 맞는 포인트를 지정해 주세요.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바로 표시되네요. 이제 피처 탭에서 수동 체인 기능을 이용하여 방금 생성한 포인트를 체인 피처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생성한 포인트를 클릭. 두 번째, 원점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체인이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 정지를 클릭하면 피처 관리자의 이 연결이라는 체인 피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클릭할 때 자동으로 스냅이 걸려서 편하네요. 맞습니다. 에스프릿은 2D나 3D 작업에서도 스냅 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피처에는 크기, 가공 타입, 최소 직경값 같은 정보도 들어가잖아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속성 창을 보면 선택한 체인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면 피처의 경우 수정은 제한적입니다. 오,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변경은 어렵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체인의 가공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툴패스를 만들려면 터닝 탭에서 황삭 전략을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1연결 피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터닝 탭의 황삭 전략을 클릭합니다. 지금부터 페이지별로 설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 페이지에서는 생성된 툴패스의 이름과 공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구의 드롭박스를 클릭하면 미리 생성해둔 공구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면 황삭 가공을 위해 CNMG120404 공구를 선택하겠습니다. 공구 선택을 하고 속도와 이송 속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의 CSS는 회전 속도 값이 되겠습니다. 제가 250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피드는 0.2를 입력하겠습니다. 참조 직경은 모델의 직경값을 표시해주는 곳으로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회전수 단위는 CSS RPM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나사나 홈의 경우는 RPM을 사용하고 외경이나 단면 가공은 CS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송 단위는 분당과 회전당을 선택할 수 있고 선반 단면 가공에선 회전당 옵션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수 단위의 G96과 G97도 원하는 대로 설정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차 이송 속도나 최대 RPM 옵션을 크게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 RPM의 경우 G50을 사용했을 때 G96으로 최대 RPM이 출력되니 2500을 입력하겠습니다. KBM 모듈은 무엇인가요? 이송회전수 KBM 사용 옵션은 에스프릿에 KBM 모듈이 따로 있는데 그 모듈을 사용해 회전 속도나 이송 속도를 재질에 따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따라하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아니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톡 업데이트, 워크 옵셋 변경 등은 기본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계 설정 페이지입니다. 단계 설정에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작업 유형입니다. 작업 유형은 내경, 외경, 면의 옵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면 옵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정삭 경로를 이해로 할 경우 마무리 페이지가 활성화됩니다. 저희는 황삭과 정삭 공구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삭 경로를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피처 연장이란 옵션은 시작과 끝을 일정한 수치값을 입력하여 툴패스 상의 연장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충돌 감지의 언더컷 모드를 확인해보면 빨간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언더컷 영역 부분에 툴패스 생성할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단면이기 때문에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값을 이용하겠습니다. 고정 사이클 옵션을 예로 할 경우 G70, G71, G72 등과 같은 선반 가공의 사이클을 적용하여 코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황삭 페이지입니다. 소재의 옵션을 보시면 여러 옵션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자동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며 자동화는 소재의 크기 값을 자동으로 이용하여 툴패스를 생성해 줍니다. 첫 번째 깊이 옵션, 두 번째 옵셋 옵션이 있는데 옵셋은 측정한 옵셋 값을 입력하여 그 옵셋 값만큼 소재로 인식하여 툴패스가 생성됩니다. 세 번째 주조는 미리 가공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용해서 그 부분을 픽처로 따와서 소재로 인식하는 옵션이고, 마지막은 자동화인데 주로 자동화를 사용하실 거고 쉽게 소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삭에서 중요한 부분은 황삭 여유값일 텐데요. Z와 X축 기준으로 각각의 여유값을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디폴트 값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중요한 부분은 황삭 패턴 옵션입니다. 어떤 패턴 종류가 있나요? 패턴 기능에는 주로 쓰는 축의 평행하게 정렬, 옵셋, 각도 패턴 등이 있는데 옵셋 값은 X와 G축 방향으로 옵셋을 주어 툴패스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링에서 고속 가공 모드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핏 터닝도 선반에서 사용 가능한데 해당 패턴은 밀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면 가공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실 축에 평행하게 패턴을 이용하겠습니다. 최대 절삭 깊이는 가공 깊이 값입니다. 이를 입력하면 1mm씩 일정하게 절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엔 복귀와 리드인 그리고 리드아웃이 있는데 노멀 방향으로 이를 입력하겠습니다. 리드인과 리드아웃에도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노멀 방향으로와 선분의 접선 방향으로 그리고 X와 Z축 방향으로 일정 값을 입력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단면 가공은 노멀을 많이 사용하여 노멀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페이지입니다. 링크는 초기의 진입 진출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진입과 진출에도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는데 XO G라는 옵션은 공구가 X가 움직이고 G가 움직이는 이동 모양을 의미합니다. 공구 이탈 모드는 GO X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입력하는 곳에 입력된 값이 안전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30에 100을 입력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된 것 같아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툴패스가 생성될 것입니다. 바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싶어요. 네, 시뮬레이션 탭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장비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런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속도 조절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텝별로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스텝 버튼을 누르면 한 단계씩 움직이면서 가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상태 창에서 X축, Y축, C축 등 여러가지 위치값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공구가 충돌하면 자동으로 감지되나요? 기본적으로 충돌 감지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프로그램에 빨간 느낌표가 표시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으면 이제 NC 코드를 생성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툴패스를 선택하고 포스트 파일을 지정하면 NC 코드가 출력됩니다. 이번엔 두산 링스 포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력된 장비명과 함께 출력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했던 스핀들 값과 안전 이송 값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툴패스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익숙해지면 훨씬 빠르고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외경 황삭가공 툴패스를 생성해 볼까요?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